여러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가 훨씬 더 올랐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8.3%나 올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요 8.1%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0.2%포인트가 더 오르게 된 거예요. 당초에는요 8.2%가 오르니까 전달 8.5% 비해서 떨어져서 야 이거 정점을 지난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시장에는 깔렸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전망치보다가 많다는 사실과 또 세부 지표들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또 긴축 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전달에 대비해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전달에 대비해 보면 그렇게 많이 올란 듯은 안 보입니다. 지금 뭐 한 0.2%, 0.3% 이렇게 올랐으니까 전달에 대비해 전년 대비했을 때 8.4%가 올랐지 전달 대비하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0.2%, 0.3%라는 수치는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치로 받아들여져요. 매월 올라가기 때문에. 매월 올라가기 때문에.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근원물가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거 있잖아요. 농산물 같은 거 빼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거, 유가를 빼는 거 유가. 유가가 일시적입니다. 이거를 뺐을 때 근원물가가 어떻게 됐느냐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원물가도 6.2%나 뛰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6%였는데 6.2%예요. 이것은요 결국 시장의 전망치보다 오른 것은 당연하고요. 3월에 6.5%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높으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둔화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전달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올랐거든요. 예측치는 0.4%포인트였고요. 지난 3월에 7.9%에서 8.5%로 오를 때는요. 전달에 대비해서 0.3%포인트가 오르는 데 그쳤거든요. 전달에 비해서. 이건 전년비고요. 그런데 0.6%포인트가 오르니까 이거 피크아웃, 인플레이션의 정점, 물가 폭등의 정점이 아니야.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 보는 것은 냉철하고요. 시장의 판단은 늘 옳습니다. 저는 시장의 판단이 틀릴 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은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은 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은요. 냉철하고 굉장히 냉혹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세부로 들어가 보니까 말입니다. 세부도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 중고차 가격 등락률을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 11월에는 2.3%가 올랐거든요. 이건 전월 대비 2.3%예요. 12월에도 3.3%, 전월 대비 3.3%가 올랐습니다. 올 2월에 가니까 마이너스 0.2%가 되더니 3월에는 마이너스 3.8%가 되니까 4월에는 정점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8%보다 더 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말입니다. 올라갔어요. 마이너스 3.8%보다는. 마이너스 0.4%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게 진정한 정점도 아니고 피크아웃도 아니다.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입니다. 결국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까지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생산자 물가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8%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떨어지는 속도가 늘어요. 이것은요 결국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가 8%, 도매 물가가 8%면 적은 수치가 아니고요. 중국에서 많은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데도 미국이 조용할까요?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을 사올 때 아무래도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제품을 살 수 있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까지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까지 철폐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보복 관세를 철폐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만큼 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더 오른다는 신호탄이기도 하고요. 웬만해서는 이게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요.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스닥이 거의 폭락했습니다. 3.18% 폭락했어요. 373.43이 빠졌고요. 11,364.24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쭉 빠지는 거예요. 쭉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빠진 거예요. 이게 폭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떨어졌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되면 금리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현실론으로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다우산업지수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1.02%가 떨어졌습니다. 326.63까지 빠졌고요. 31,834.11로 마감했어요. 많이 떨어졌죠. 다우산업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지금 공포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공포감을. 이 공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공포감도 커지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어떤 지금 경제 정책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분위기는요 사실 공포스럽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은요 그동안 계속 떨어졌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2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만큼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물가 쉽지 않죠. 네.